신경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미주신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놓을 것은 알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넓게 퍼져 있는 신경이다. 신경계의 핵심 중에 하나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2쌍 중에 10번째 신경이 되고 위와 폐에서 발견된다 해서 공기신경, 공기신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뇌와 목과 흉곽, 폐, 심장, 위, 복부 근육 여러 장기에 걸쳐서 퍼져 있고요. 몸 전체로 신호를 보내고 다시 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뇌와 이런 기관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면역세포를 관련이 되어 있고 장기, 조직, 줄기세포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심장 박동, 언어 능력과 땀, 혈압, 소화 과정 이런 포도당의 생산, 호흡 등을 규제한다. 장기들의 출력을 도와준다.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대한 감각 정보를 중추신경으로 보는 구심신경이 90%를 차지한다. 뇌간의 연수에서 나온 장가지에서 시작하여서 경쟁목을 통해서 인두신경을 지나 내장이 연결되게 되면 뇌와 내장의 소통을 돕게 돼. 좌우의 양쪽으로 퍼져서 좌쪽으로 우쪽으로 오게. 두개골 양쪽 옆에 청각가지를 통과하는 미주 운동신경은 목 후두, 인두, 식도의 신경을 제공합니다. 상킴, 말하기, 기침 이런 것들을 연수에서 보통 담당하니까 상킴, 말하기, 기침 이런 것들을 활동을 돕게 된다. 상킴, 말하기, 기침. 그래서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뇌졸중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뇌신경 이상이 있느냐, 척수신경 이상이 있느냐 이걸 따라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바이러스의 작용이 있거나 또는 사고가 됐거나 그래서 눌리거나 여러 가지 손상을 받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이 돼서 그에 따라서 이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산소 아스텔렌을 사용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통제한다. 산소 아스텔렌 학습, 기억, 휴식을 일으킨다. 휴식에 대한 메시지를 미주신경을 통해 몸 전체를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로 여파하는 염증도 낮춘다. 미주신경은 목혈관 신경집의 내부 경동맥을 수직적으로 내려와서 목바닥의 내부 경정맥의 가운데로 향한다. 그래서 각각 다른 노트인 좌쪽, 우쪽 신경계를 따라서 몸 전체를 내려간다. 여기 인두의 갑상선 근육에 신경을 공급하고 인두와 호두 쪽에 신경을 공급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와 식도에 취하기도 하고요. 다른 건 알 필요 없어요. 반해신경은 아래쪽으로 내려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호두 부분에게도 신경을 공급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호두신경이 음식물을 통과하도록 성대 근육의 운동을 돕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신경에 지장이 미주신경에 지장이 생기면 음식물을 잘 삼키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호두신경이 음식물을 통과하도록 성대 근육 운동을 돕게 된다. 기침 반사가 있을 경우 성문을 닫도록 허락한다. 역적의 부상은 성대 마비를 일으키게 된다. 미주신경이 폐에 갈라지는 가지는 폐 앞쪽과 뒤쪽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폐하고도 연결이 됐고 심장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미주신경은 심장 박동을 모니터하고 적절한 박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뇌가 직접 각 내장을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할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는 이런 거. 그래서 중추신경.
이거를 직접 뇌가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 박동을 모니터를 한다. 적절한 박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1분에 90 정도의 박동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혈압을 낮추거나 심장 박동을 낮추게 한다. 미주신경이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지면 뇌에서 정체를 하게 합니다. 목 부분이 뻐근하는 거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위가 가득 찼을 때는 뇌로 이렇게 뇌주신경을 통해 뇌로 연락하고 이렇게 맛에 대한 감각, 배고픔에 대한 인식하는 걸 도와주게. 그래서 미주신경에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게 보면 당이 조절 안 됐을 때 미주신경에 손상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미주신경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과도하게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꼭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과도하게 활동이 있을 때는 절도를 하게 되고, 제대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메스꺼움, 유통, 체중 감소, 심장 박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과도하거나 과소하거나 이 부분은 좀 지장이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조절을 못한다는 점에서 바이러스 작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뇌에서 이런 부분, 심장 부분이라든지 소화부, 인체 생명 활동과 관련된 폐 이런 것들을 직접 관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뇌신경을 미주신경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 대략적인 것만 알아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치료, 그 다음에 몸의 자세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라 치료, 목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목을 치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혈관에 막혀서 문제가 있으면 혈관 치료, 이렇게 몸이 지나치게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이완해 가지고 소화를 돕는다든지, 이걸로 역류형 시스템 해결했습니다. 저도 역류형 시스템 10몇 년간 있었는데 이걸로 해결돼. 이거는 한의학에서 이렇게 심장과 관련된 것인데, 수지침에서도 고려 수지침 이걸로 제가 해결합니다. 되게 간단, 5번 정도면, 몇 번만 해도 2분 3분 정도 누르고 꽉 전신의 힘을 당해서 엄절하게 꽉 눌러고 전신의 힘을 당해서 누르면 해결되더라고요. 5번 정도 하니까. 저는 이걸 해결했고, 수시로 발생을 하더라도 이걸로 해결합니다. 되게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족저근막염도 이걸로 해결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도수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쉽게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리 당한 것도 쉽게 치료. 복잡한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치료가 더 중요한 거니까 치료와 관련되어서 대략적으로만 알아놔도 이거는 그렇죠. 치료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치료. 혈액 몸이 자세가 잘못됐으면 교정 치료, 도수 치료를 통해서, 혈관이 막혀 있으면 혈관 치료, 이런 거 같죠. 손상이 돼 있으면 장기 손상이 어떤 타격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 생겼으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 것들 있겠습니다. 뇌와 심장을 연결한 아주 중요한 신경. 미주신경이 중요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신경은 뇌와 신체의 각 부분의 정보를 교환한다. 주로 머리와 목 부위로부터가 많다.
3차 신경과 얼굴 신경은 얼굴 부위에서 연결을 이루어서 또 다른 뇌 부분에 얼굴 표정 근육은 눈, 코, 그리고 입 주위의 근육으로 이루어진다. 근막 없이 머리뼈와 얼굴을 직접 연결해 피부 조직을 당김으로써 얼굴 표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얼굴 신경에 지배를 받는다. 삼 3차 신경의 위치. 뇌가 직접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뇌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뇌가 안의 장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조절을 하는. 그래서 그 뇌신경인가 봐요. 조절을 해야 되니까. 속수신경은 보다 몸의 운동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3차 신경 얼굴과 머리에서는 그 통각과 온도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신경. 여기서 귀 쪽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면마비 걸릴 때 저도 이렇게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여기 귀 뒤쪽이 아프고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묵직합니다. 기분 나쁘게. 눈에 결막염도 생기거나 얼굴이 가렵거나 코에 뭐 이렇게 안쪽에 수포가 일어난다거나 입술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입술 호진 여기 걸렸는데 드라이기로 이렇게 약간 열은 최대로 하고 드라이기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바람은 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열을 가해가지고 반복적인 강함이죠. 그래서 좀 이따 또 하고 또 그러면 결국 약 안 바르고 다 죽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피부병을 해결하거든요. 이쪽 부분이 생겼는데 해결됐습니다. 약 안 바르고 드라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드라이기로 피부병을 대부분 해결합니다. 여드름이나 뾰루지 지금은 피부병은 없어요. 전혀 클린한 상태인데 어쩌다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뾰루지 납니다. 그때도 제가 이걸 하고 락스 과산화수소 경사 제가 개발한 걸 바르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짜면 안 돼요. 병원 치료는 잘못된 겁니다. 흉터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이기만 가열하면 여기가 죽습니다. 계속 가열하 열을 가면 죽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셔야 돼요. 여드름, 뭐 종기 다 마찬가지. 뾰루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짜는 방법은 절개하거나 이런 짜는 방법 잘못된 거예요. 종기조차도 그렇습니다. 종기조차도 그냥 이렇게 드라이기 갈만 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곤지름도 제가 있었는데 곤지름 젊었을 때 이제 하던 게 이제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성게는 안 나다가 갑자기 어디에 났냐면 겨드랑이 쪽하고 이쪽 목에 나더라고요. 드라이기 가열을 해서 저는 좀 옛날에 철사로 달궈 가지고 없앴는데 그냥 드라이기로 달구니까 저절로 까맣게 되면서 빨갛게 됐다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 분표. 저는 성게는 안 나는데 거기 나더라고요.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 분포를 하더라도 이 드라이기 가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치료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치료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시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는 방법을 주저없이 하고 안전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스스로를 치료합니다. 얼굴 황당하다고 생각돼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황당한 게 아니라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치료하는 법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얼굴 감각의 그 3차 신경병증의 증상은 얼굴 감각의 저하, 식기 근육이 약화, 다른 뇌신경 기능까지도 부전되어서 나타난다. 편측성 한쪽으로 나타나는데 신경통은 3차 신경통.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전기가 강하게 통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수초에서 2분간 지속되다가 호전됩니다.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순간적으로 얼굴을 움찔거리고요. 유동성 틱도 나타나고 틱장애도 이거 어쨌든 통증은 저절로 나타나는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유발된다. 저녁에 그 에르페스 바이러스를 얼굴이 둔탁했을 때도 급해서 나중에 이제 치료 방법을 따라서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가열을 해서 열을 가해서 포진하듯이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복용을 제가 나름대로 복용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그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도 항문에다 발라도 이상이 없더라. 그걸로 이제 완산을 해결해서 완산은 아니라 다른 피부병, 사타구니나 이상한 피부병도 다 해결했거든요. 그걸로. 저는 그래서 굉장히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기로 연구를 했죠. 요한낙서가 살균 능력이 있다는 걸 한번 발라볼까 생각하다가 했는데도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구글 자료를 찾아가고 연구를 해갖고 이게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결합해서 결국 해결했어요. 알코올을 대신할 수 있는 살균제로서 저는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남의 기술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일종의 그 상업화 기술이죠. 의학 기술인데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랬더라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 발표한 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를 사용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알코올을 대신한 살균제로서 대단히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알코올은 그거보다 더 강한데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를 살균제로 사용한다는 게 물티슈에도 하고 말이 안 돼. 70% 원자리에서 살균이 일어난 건데 공기 중에 즉시 날아갑니다. 살균 효과가 없어요. 과학적인 미신인 것 같아요. 이 3차 신경의 제1가지, 2가지, 3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눈신경, 그다음에 위턱신경, 3가지 아래턱신경의 세 가지는 얼굴의 감각을 전달하는 감각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제 3가지만은 씹기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섬유, 신경섬유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지는데 걸막염도 생기던데 그래서 그것도 다 해결했어요. 저거 먹으니까 해결되던데 펩시콜라하고 그다음에 오란시 플러스 이렇게 소금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해갖고 여러 번에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쪽에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 위장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먹지 않고 소금 한 바가지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녹인다 그랬잖아요. 녹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조목을 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용량. 와파린을 심장 환자에게 주지만 너무 용량을 높이면 병원에서도 죽어요. 그래서 적절한 용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금 먹고 엄청나게 먹지는 않으면 죽지는 않지만 출혈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한 사람들 출혈이 원래 있었던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분량을 지금도 이거 타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저도 소금 탔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만한 컵인데 조금 마셨잖아요. 10번에 걸쳐서도 마셔요. 이건 먹고 나서 이따가 한 10분, 20분 있다 또 먹고 10분 있다 또 먹고 좀 심할 때는 10분 간격으로 좀 자주 먹고요. 원래 5번, 6번 걸쳐서 먹는데 이만은 좀 컵이 큰 거로 큰 관계로 그래서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컵이 그래서 이거를 한 10번에 걸쳐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 어떤 감기라든지 독감 몸에 모든 이상 증세가 도움이 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저기 토마토 그거 있잖아요. 그 산으로서 살균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뭐 주로 하고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배가 쌀쌀할 때도 효과가 있고 배 아플 때, 배앓이 할 때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의 온도가 좀 낮을 때도 이걸 먹으면 발열과 소금과 발열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식품과 약초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서 발표하는 거니까 그거 폄하하지 마세요. 치료가 되니까 하는 소리. 어떤 피부 증상도 없고 몸이 아픈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다 대응을 해왔다. 약을 개발해서 하고 그럼 대단히 그렇죠. 노벨상 천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기 하나로 이렇게 뼈병을 해결하는 포지를 해결하고 뼈들은 뼈집 종기 종류도 알 수 없는 많은 피부병이 있었는데 클린 상태입니다. 다 각계격파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터리가 아닙니다. 전 드라이기 또 사용합니다. 저 치질도 이걸로 그 안에 비데로 다 씻고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합니다. 항문 부위를 항문 사타구니 부위를. 왜냐하면 자주 보온실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온이잖아요. 텐트 있고 옷으로 보온돼 있기 때문에 세균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드라이기 가열을 통해서 관리를 미리 살균함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도 이렇게 살균하고요. 드라이기로 손도 살균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손톱 이런데 손 이런데 손금 이런 손금 이런데도 다 살균을 합니다. 드라이기로 살균합니다. 각막에는 3차 신경 1가지 눈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각막 감각은 통각뿐이다. 각막 반사는 예민해서 얼굴에 감각마비 이전에 가벼운 마비로 소실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얼굴 신경이 지배하는 눈둘레 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막 반사 이상에서는 눈신경과 얼굴 신경의 두 가지 장애를 생각해야 된다. 신경의 이상이 생기면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 감각, 촉각, 압력 감각, 온도각, 통각, 심부각을 주관하고 좌우의 차이를 진단한다. 그 뒷부분, 뒤통수 부분은 3차 신경 지배가 아닙니다. 3차 신경 운동은 양쪽 대뇌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 삼차 신경장애 원인은 대상포진, 다발경화증 이것도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종양, 암 같은 종류, 그다음에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압박을 줘. 손의 다리, 뇌각, 수막증. 혈관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이 압박이 될 수도 있다.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통증이 문제가 있으면 얼굴 접촉하고 세안하거나 대화, 식사, 차가운 바람 등에서도 통증이 생깁니다. 매우 강한 통증.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유발되는 발통증. 우리 잇몸 부었을 때 누르기 만지기만 칫솔 닿기만 해도 피 나오는데 아프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이런 것은 그렇죠 바이러스 질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종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에가 이상이 생기면 여기가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증 질환 나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통증만 다루는 그런 병원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 다루겠습니다. 그것도.
그 뇌신경 중에서는 가장 크고 3차 신경, 5번째 신경입니다. 얼굴 감각을 담당하거나 턱 씹기 담당하고 눈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